오늘은 내년에 나오게 될 갤럭시 S24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개인적으로 올해 나온 삼성 제품은 정이 가는 게 없다. 노트북. 그러니 그냥 내년 갤럭시 S24 시리즈나 얘기해 보겠다. 그냥 24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울트라 위주로 얘기를 할 것이다. 우선 디자인부터 얘기해보겠다. 요즘 추세가 갤럭시 S 시리즈는 2년을 울려먹는다. 그렇기에 갤럭시 S24는 별다른 디자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잘 보면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는 2년 이미 울려먹었다. 이번에 큰 디자인 변화가 예측된다.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겠지만 그냥 카메라 구멍이 하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는 기존의 2억 화소 센서를 사용하지만 플로팅 망원 렌즈 혹은 하이브리드 줌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렬로 빼기에는 언밸런스해질 것 같고, 여튼 구멍이 4개인 건 한 개는 레이저 센서이기 때문이다. 구멍 5개는 검이라고 놀림 받았는데 큰 눈을 보니 왠지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본 이 녀석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렌즈 3개를 정렬시키기보단 아이폰처럼 정돈시켜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 기대된다. 아이폰이 인덕션 같다고 아무리 놀림 받아도 케이스 끼워 놓으면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더 이쁘긴 했다. 뭐가 어찌되었던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 지금 디자인은 이제 너무 지루하다. 성능, 내년 폰에서는 이제 아이폰을 따라왔다고 할만하다. 공개상의 성능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폰에서는 이제 단순히 성능 때문에 아이폰을 고른다고 하긴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다. 물론 갤럭시 탭은 이제 도저히 실드를 못 치게. 여튼 공개된 성능은 이와 같다. 갤럭시 S24 플러스 유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싱글코어 2233점, 멀티코어 6661점으로 갤럭시 8젠2의 싱글코어 1500점대와 멀티코어 5000점 정도의 점수보단 상당히 많이 발전한 점수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1800점대와 5455점보다도 한참 상회한 점수가 나왔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이게 최신 AP로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동안 안드로이드 AP의 암흑기를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다.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애플 이름값보다는 조금 못한 AP이긴 했지만 올해 A17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나와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초전도 삼성공화국에서 뭐 굉장한 오버클럭을 한다든지 쿨링 솔루션을 탑재한 폰을 쓸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 폰들은 A17 바이오닉 프로세서랑도 경쟁할 만할 것이다. 물론 A17 바이오닉이 미세하게 좋은 공정을 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A17 바이오닉 프로세서보다 더 뛰어나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체감 성능이 확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바로 UFS 4.1이 채택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폰의 하드디스크 속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의 UFS 4.0의 속도는 읽기 4200mbps, 쓰기 2800mbps로 굉장히 빠르다. UFS 4.1의 경우 측정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UFS 3.0에서 3.1로 업그레이드 될 때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읽기 속도는 거의 비슷하고 쓰기 속도가 3500mbps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AP의 업그레이드는 게이머들한테나 엄청나게 체감되지만 일반적으로 폰으로 영상 촬영이나 기타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UFS 4.1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엄청난 실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나 고용량의 비디오를 자주 촬영한다면 더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램은 갤럭시 S24는 유출 데이터를 볼 때 8기가인 것 같고 S24 울트라만 16기가로 올라갈 것 같다. 또한 카메라의 킬러 기능은 150배 줌이 메인으로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당분간 유튜브 콘텐츠가 늘어날 것으로 보다. 솔직히 그렇다고 쓸모없는 건 아니고 식당에서 멀리 있는 메뉴를 볼 때 유용하다. 멀리 있는 식당 간판 보고 어쩌다 보니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시로 멀리 있는 모텔. 여튼 카메라에 추가되는 기능은 16비트 HDR 영상 촬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모니터는 16비트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고정할 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주면 좋다. 또한 3배와 10배 망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어 줌 연결이 좀 더 매끄러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 또한 울트라에서는 주사율 144Hz와 최대피크 2000니트의 밝기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또한 소폭 개선이 있다. 물론 울트라만이다. 배터리 공정 변화로 인해 10% 정도 상향된 5500mAh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한다. 배터리 공정이 기존의 와인된 방식에서 스태킹 방식으로 변경되어 배터리 셀 내의 공간 낭비를 줄여 가능하다. 그 외에 스태킹 방식은 배터리 수명이나 충전에도 유리해 울트라에서는 60W의 충전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실제 가장 체감되는 성능은 배터리 타임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으로 위성 연결로 급한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고, 울트라에만 들어갈지 나머지에도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이다. 어떤가? 새롭게 나오는 갤럭시 S24 시리즈, 기존의 S 시리즈들은 뭔가 AP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고 울트라에만 새로운 하드웨어를 몰빵하는 느낌이라 아쉽긴 하지만 오랜만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만한 느낌의 갤럭시가 나와서 기대된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또다시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예정이니 다시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 받아가시길 바란다.